자, 이건 제가 이제 쓴 책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골든 서퍼의 상위 1% 프로 트레이더가 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프로가 되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 파생판에 뛰어들으셨으면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세요. 확실하게. 어정쩡하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보통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기준이 없어요. 아는 거는 많은데 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아는 거는 많은데 기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는 거는 많은데 기준이 없다는 것은 박사는 박사인데 매매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 때 공부 뭐 아는 건 많아. 얘가 아는 건 많은데 막상 시험 치면은 답이 안 나와. 얘는 맨날 뭐 60점 50점 맞고 와. 근데 아는 건 많아. 그죠? 변명은 많아요. 변명할 건 더럽게 많아 진짜.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엄마한테 가갖고 나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시험 성적 맨날 빵점이야 그냥. 그런 애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대충 해도 맨날 잘해. 얘들은 맨날 첫날 낮잠 자고 DB 자고. 근데 맨날 시험 치면 잘해요 또. 얘들은 핵심 포인트를 딱딱 집어내거든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핵심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쪽집게로 한번 쫙쫙쫙 한번 집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왜 수익이 날 수 밖에 없는지 이걸로 하면.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훌륭한 트레이더의 완성 요건. 두 번째 멀티플레이란 무엇인지. 확률 높은 기법 및 필요성. 단순한 매매 기법 및 필요성.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 뭐 중앙선 및 해양선 매매 기법. 서핑 시스템에. 여섯 번째 골든 서퍼의 추세 매매 서핑 시스템 대응 전략. 일곱 번째 실시간 방송 차트. 뭐 이거 있는데 일단 뭐 앞에 몇 개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버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뭐 인사말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북은 정회원만 되시면 다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아직까지 가입 안 하신 분들 가입하시고요. 자, 일단 멀티플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멀티플레이어가 뭐예요? 멀티플레이어가 뭡니까?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글자 크게 해드릴게요. 자, 확실하게 크게 해드릴게요. 그냥. 자, 멀티플레이란 무엇이다? 멀티플레이란 한번 읽어볼게요. 추세가 나오는 종목을 찾아서 추세에 편승하는 트레이더로서 주식과 선물, 옵션, 해외 선물 등 모든 거래를 자유자재로 매매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매매 전략을 말합니다. 자, 주식 매매를 하면서도 하락장에서는 선물이나 옵션 거래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선물 옵션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는 해외 선물 거래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주식 매매, 그 다음에 선물 옵션, 해외 선물 이것저것 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저것 매매가 가능하다. 자, 1시 반. 잠시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멀티플레이더가 되자. 자, 멀티플레이더가 되자. 이게 뭐예요? 자, 멀티트레이더. 자, 멀티마켓이라는 게 뭡니까? 주식과 선물 옵션, 해외 선물 FX 마진 등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장, 종목, 거래 시간을 가리지 않는 전천후의 트레이더다. 뭐 파트타임 트레이더일 수도 있고, 뭐 헤지 트레이더일 수도 있고, 그죠? 시장의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효율은 극대화하고 위험은 분산시키는 전략입니다. 매매 기법은 국선이든 간에 해외 선물이든 간에 모두 동일해야 돼요. 국선에서 대응한 전략으로 해외에서도 대응한다. 이러한 전략을 펼치셔야 된다는 거죠. 선행 조건은 뭐죠? 차트의 흐름을 직접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나만의 매매 기법이 단순하게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아래쪽에 자, 시장의 본질. 자, 시장의 본질 뭡니까 이게? 자, 세력 대 개인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죠? 세력 대 개인의 싸움인데 끝없는 착각과 착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추세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정답과 공식을 쫓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쉽고 빠른 길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죠? 이래서 고수 찾아 산말리에요. 고수 찾아 산말리. 쉽고 빠른 길만 찾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날 찾는 이게 악순환 된 거예요. 자꾸. 그죠? 맨날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세력 대 개인의 싸움. 그죠? 끝없는 착각과 착시를 유발하게 된다. 보통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실 때 매매 동향을 많이 참조하십니다. 그죠? 매매 동향은 예를 들어서 뭐 베이시스, 프로그램 매매, 기관이나 외국인의 현재 코스피와 선물 옵션 포지션 이러한 것을 보고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매매 동향에서 개인은 매도예요. 그쵸? 개인이 선물 매도에 있는데 외국인이 매수야.
그럼 외국인이 매수에 있으니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대부분 뭐 매수를 봐버리는데, 그런데 이날따라 개인이 이길 때도 있어요. 개인이 매도인데 개인이 이끌어갈 때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크게 당할 수도 있다.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는 끼워 맞추면 틀린 게 없어. 오늘 국선도 마찬가지예요. 국선 어땠어요 오늘? 국선 보시면은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한데 아래쪽으로 터졌어요. 이때 외국인들 매도였어요. 그쵸? 지금은 뭐예요? 얘들 매수 돌아섰어요. 지금 완전 매수 돌아섰어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후행입니다. 매매 동향 후행성이에요. 얘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사실 볼 의미는 없어요. 참고는 해볼 만한데 별로 볼 의미는 없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동향을 너무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 말은. 보조지표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개인들은 항상 이런 매매 동향의 착시 현상을 보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매매 동향 보고 대응했다면 크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 동향, 보조지표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나만의 매매 기준을 하나를 두고 뭐가 됐든 도가 됐든 간에 기준 하나만 믿고 대응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제일 나아요. 그 다음에 추세에 대한 환상. 지금 보통 이제 보조지표나 펀더멘털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맨날 첫날 이제 손실을 보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매매를 하다 보면은 경험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뭐라 얘기하죠. 보조지표 너무 맹시하지 마라.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추세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그쵸? 대부분의 분들이 서점에 가면은 보조지표 관련 책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 뭐 아는 건 많단 말이에요. 알면 뭐합니까? 어차피 이건 매수 아니면 매도예요. 그죠? 어차피 파생판 매수 아니면 매도입니다. 그럴싸하지만 실전에선 별 의미 없는 책들이다. 우리 같은 경우에 전쟁터에서 영웅이 돼야 돼요. 영웅이. 아시겠죠? 영웅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오류가 있습니다. 영웅이 되려다 보면은 정답과 공식을 쫓기 시작합니다. 쉽고 빠른 길만 찾으려는 투자자가 된다는 거죠.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10년이 걸렸거든요. 10년. 이건 제가 썼는데. 근데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제가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보조지표를 버렸어요. 저도 처음에 보조지표 진짜 많이 봤어요. 뭐 스토캐스틱, 뭐 볼린저 밴드, MACD, 뭐 거래량이 뭐해. 야, 근데 수익이 안 난 거야. 맨날 먹을 땐 찔끔, 손실은 왕창.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매수 아니면 매도 게임인데, 그죠? 매수 매도 게임에서 굳이 뭐 무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선물이든 옵션이든 주식이든 간에 매수 매도 게임에서 단순함이 최고입니다.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준을 단순하게 잡아내기 시작했고 오늘 보셨다시피 추세 매매 그리고 저점 변곡점 매수로 대응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었다. 그죠? 기준이 많아지면은 어떤 날에는 A라는 지표로 방향을 읽어야 되고 어떤 날에는 B라는 지표로 방향을 가늠해야지 가늠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기준을 단순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지식을 버리면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평선 매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평선에도 뭐 12평, 52평, 22평, 62평, 뭐 122평 여러 개가 있습니다. 22평 하나만 두고 매매하시면 오히려 괜찮은데 22평과 62평 넣는 순간 이제 사람이 혼돈이 와요. 왜냐하면 22평에서는 매도인데 62평에서는 매수야. 그럼 이제 헷갈리죠. 아 이건 뭐 매수요 매도요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혼돈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차라리 뭐가 됐든 도가 됐든 간에 기준을 단순화시켜라. 하나만 잡아라. 그래야지 수익이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캔들이 위에 있으면 난 매수만 볼래. 전일 종가 아래쪽에 있으면 난 매도만 볼래.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How?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시장의 유일한 진실은 오로지 과거 차트밖에 없어요. 과거 차트 봐봐야 뭔 의미 있겠냐 하는데 솔직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저는요 기출문제만 파고 자격증 공부할 때는 100점 맞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60점 이상이면. 저는 이제 동안 자격증 공부하면서 뭐 기사 자격증 또 뭐 컴퓨터 자격증 또 이것저것 자격증들 많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때 동안 한 번 공부하고 다 한 번에 패스했어요. 두 번 공부 안 했어요. 저는. 왜? 저는 이게 보니까 자격증 공부는 굳이 사전 용어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풀었던 문제 또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매 기법 이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왔던 차트는 어제도 나왔고 옛날에 나왔고 한 1년 전, 2년 전, 10년 전에 나왔어요. 이거는 오늘 V자에서 반등장세잖아요. 이거
그죠? V자 반등 장세. 이거 제가 오늘 저점에서 꽁돌이를 했죠. 이거 절대 놓치지 말라고. 결국에는 위로 터졌잖아 이거. 왜? V자 반등 노립니다. 왜? 급등 뒤에는 급락이 있고 급락 뒤에는 급등이 있다. 그 공식대로 한다 했잖아요. 일봉상 21선에서 맞고 움직인다 했잖아요. 보시면은 어떻게? 자, 일봉상 21선을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올라타면서 그죠? 매도했다 매수 추세 올라탔고 쭉 올라타면서 계속 상방세가 살았다는 거죠. 결국에 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제가 잡아드린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말자. 그죠? 죽이 됐든 밥이 됐든가 일단 들어가고 보자 했죠. 손절 잡아두고. 자,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는 어차피 과거 차트가 현재에도 진행이 됩니다. 옛날에 나왔던 거 또 나오고요. 옛날에 나왔던 문제 또 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100% 맞출 필요 없어.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유일한 진실은 오로지 과거 차트뿐이다. 과거 차트에서 흐름을 읽지 못하면 실시간에서도 마찬가지. 과거 차트에서 자신만의 일정한 기준, 공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과거 차트를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읽혀지는 구간, 아는 구간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굳이 다 들어갈 필요 없어. 오늘 우리 진입 몇 번 해서 한 3번 했나요? 3번? 하루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국선은. 내가 아는 구간, 내가 잘할 수 있는 구간만 기다려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몇 시간이고 기다립니다. 왜? 우리는 저격수니까. 우린 돌이에요, 돌. 안 오면 버팁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돌처럼 기다리세요, 그냥. 아시겠죠?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차트를 통해서 내 매매 기법을 검증하셔야 됩니다. 내 매매 기법에 대한 확률 통계가 생기면은 그때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확신이 없습니다. 왜? 내가 내 매매 기법 믿는데도 그건 못 믿어. 왜 못 믿어요, 그걸? 자기 자신도 검증을 안 해봤거든. 검증하긴 했어. 뭐 한 달치, 2달치. 그게 검증이니까. 저는 13개월치 했어요. 저는 1년치 이상입니다. 기본 매매 기법이 있으면은 1년치 이상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통계를 내보시라고요. 확신을 갖는 거는 단순합니다. 진짜 쉬워요. 확신 갖는 거는. 어떻게? 통계를 내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과거 차트를 통해서 내 매매 기법을 검증을 하시고 내 매매 기법에 대한 확률 통계를 내시고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해야 됩니다. 자, 과거 차트에서 배우자.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나만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지금 제 리딩 다들 들으시죠? 우리 방이 왜 국내 1위겠어요? 왜? 확실한 진입자의 손절자리, 그 청산자리 제시해드리죠. 그리고 저는요, 두리뭉실한 거, 애매모호한 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제일 싫어요, 저는. 모아임 돕니다. 들어가면 들어간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 자신있게 리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많이 나는 거고. 그죠? 손실은 최소화시키고 수익은 극대화시킨 거죠. 자, 저 같은 경우에도 확신을 갖는 게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 기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오래 시간이 걸렸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내 매매 기법에 대한 승률 통계를 꼭 내보세요. 아시겠죠? 과거 차트를 통해서 계속 검증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못하는 줄 아세요? 이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지금 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우리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장교 한 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책도 많이 보고 전략 전술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자기 그 부하들 막 이끌어 갈 때도 어떻게 이끌어야 되고 이런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매뉴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몇 년 동안 공부를 합니까? 그쵸? 포스타 별 4개 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훈련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군이 되는 거죠. 그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 차트를 통해서 계속 검증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왜? 일단 귀찮아. 내 머리가 안 돌아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이 60, 70 되셔도 할 수 있어요. 왜? 단순하니까. 어차피 매수 매도 맞춘 거잖아요. 그죠? 결론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내가 하면 하는 거 말면 많은 거예요. 근데 귀찮다 보니까 다 피곤하죠. 매매하고 끝나면 피곤하잖아요. 잠 와요. 그럼 자야 돼. 낮잠 자야 돼. 뭐 손실 났어. 한 바퀴 돌아야 돼. 이래저래 변명만 찾다가 결국에는 기법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매 기법 만들기 귀찮죠. 그러니까 전문가 따라 산말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죠? 왜 자꾸 전문가 뭐 고수 찾아 산말리 합니까? 고수는 누구예요? 고수가 누구예요? 내 자신이 고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수인데 왜 자꾸 멀리서 찾냐 이거죠. 제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그 속에 있는 고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도와드린 거예요. 그죠? 맞죠? 고수가 어디 있어요?
그쵸? 물론 저도 이제 나름 고수겠지만 여러분들도 고수란 거예요. 자꾸 그 자책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할 수 있습니다. 뭐 별거 다 있어요. 그죠? 자, 옛날에 이제 제시 리버머라고 알죠? 이제 예전에 전설의 트레이더입니다, 얘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자, 이 사람이 뭐라 말했습니까? 자, 시대는 변해도 시장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과거에 나왔던 차트가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올 뿐이다. 과거에 나왔던 시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뿐이에요. 폭락 아니면 폭등이에요. 아니면 횡보겠지 뭐. 그죠? 내 매매 기법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과거 차트를 통해서 꾸준한 내 매매 기법 및 검증을 좀 하시고요. 승률 통계를 내세요. 그러면 내 매매 기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매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트레이더가 뭡니까? 무사안일, 무사태평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또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과거 시장은 단지 반복할 뿐이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상적인 트레이더, 우리가 원하는 트레이더, 그죠? 자, 모의 투자에서의 편한 마인드로 이제 대응을 해서 승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이게 모투다. 모투는 또 수익이 잘 나요, 또. 모의 투자면 또 사람들이 수익이 잘 나는데, 이게 실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심해진 거예요. 오히려 못 내요, 수익을. 내 매매 기법을 믿으셔야 되는데 못 믿어요. 그죠? 내 매매 기법을 믿고 기계적인 매매를 통해서 꾸준한 누적 수익을 달성한 사람이 바로 이상적인 트레이더입니다. 확실한 타이밍에서의 승부. 오늘 어땠어요, 우리? 확실한 타이밍에서 승부 봤어요, 안 봤어요, 오늘? 우리 방. 저점 매수 봤죠? 빵! 올청 262.9. 그죠? 이게 바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근성입니다, 이게. 승부 봐버리자. V자 반등이다. 승부 봐버리자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상적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훈련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시장의 정답이 뭡니까? 정답이 없는 게 오히려 정답일 수가 있어요. 100%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70% 정도만 맞춰도 승산이 있다. 오로지 확률로만 승부를 봐야 한다. 그죠? 여러분, 확률적인 우위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단지 이걸 반복하는 거. 이게 바로 시장의 정답 아닐까요? 시장의 정답을 너무 멀리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제가 영화 엔더스 게임이라고 있는데 이건 제가 책에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건 책에 있거든요. 자, 이건 제가 쓴 책인데 이걸로 지금 세미나하고 있습니다. 이북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매매를 할 때에도 모의 투자처럼 진입 신호에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세요. 기계적인 매매로 추세 방향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가끔의 손절이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결국 누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확률 높은 기법의 필요성. 그래 뭐 확률, 골든서파 맨날 얘기해요. 확률 높은 기법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확률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매매 기법 및 확률 통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이 자리가 과연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진입해도 괜찮을까? 상당히 의문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신호에는 들어가고 어떤 신호에는 못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실전 매매에 있어서 내 매매 기법에 대한 신뢰 및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기법에 대한 승률을 내보셔야 됩니다. 승률만이 내 기법에 대한 신뢰 및 확신을 가지기 위한 가장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승률이. 그쵸? 그럼 일단 확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확률. 자, 확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확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확률이 이제 승률이죠, 승률. 심리적 여유가 생기고요. 기준과 원칙을 잡으실 수가 있고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차분함과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나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거든. 기다릴 수 있거든요. 갈팡질팡 안 해요. 기준이 딱 있으니까. 차가 움직이는데 여러분 도로에 중앙선이 있으면은 차들이 그쵸? 이렇게 가잖아요. 차들이 중앙선이 있으면은 이게 중앙선이 중앙선. 이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선. 기준선이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매수 매도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기준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갈팡질팡 안 해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매매 횟수와 거래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미나, 교육, 서적 탐구 이런 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시간 허비하가 맨날처럼 공부만 할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뭐 박사 될 거예요. 뭐 박사학위 딸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면 하버드생들이 뭐 매매에서 다 뭐 석박사들이 다 수익을 크게 냈어야죠. 왜 못하겠어요? 아는 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수익을 못 냅니다. 단순하세요. 단순하게.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예측이 뭐예요? 예측은 시세 흐름을 말 그대로 예상하는 거예요. 대응은 예상대로 가지 않을 때 관점을 전환하거나 유보하는 게 바로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측은 필요 없어요. 이건 초보들이 하는 거지, 예측은. 예측해서 뭐합니까? 맞으면 다행이고 틀리면 완전 꽝통이지 뭐. 그죠? 여러분, 추세는요,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기준만 있으면 되는데 왜 예측을 합니까? 예측이 아닌 시나리오는 필요해요. 제가 아까 자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제가 말씀드리죠. 시나리오가 왜 필요하죠? 어디서 일단 진입을 할 것인지 먼저 짜 놓으셔야 됩니다. 진입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진입을 했다. 목표는 어디까지 볼 것이고 만약에 내가 들어왔는데 손절이 발생하면은 그 다음 포인트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리 대안을 세워두셔야 된다는 거죠. 미리 대안을.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문제는 이거예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 나만의 기준.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100% 맞는 건 없어요. 그쵸? 지금 중앙선과 해안선 기법은 저는 맞아도 여러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신감 잃지 마시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한 저만의 기준이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 리딩대로 따라 하셔서 수익이 나시는 거예요. 왜?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공부는 해야 돼. 중요해. 공부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건 수익입니다. 그죠? 수익이 나야지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하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자꾸 까이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시겠죠? 수익이 먼저입니다. 수익. 그래서 수익을 먼저 내셔야 되니까 이거는 골든 서퍼랑 하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은 공부를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통계를 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부를 했으면은 나만의 기법이 있으면 통계를 내세요. 그래야지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매매 진짜 못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맨날 전문가 찾아다녀요. 맨날 전문가. 야, 이 전문가 잘한다더라. 한번 가보자. 야, 저 전문가 잘한다. 가보자. 물론 전문가는 다 잘해요. 못하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팔랑귀가 되지 말라고요. 팔랑귀가. 어차피 전문가는요. 수익 잘 준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방이 왜 많아요? 수익 잘 주거든. 근데 대박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방은. 그죠? 결국엔 갔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 많아요. 왜? 아니 우리 골든서퍼 방은 꾸준하게 수익 나는데 나는 막 하루에 1억씩 벌고 싶어. 근데 그렇게는 안 돼. 다른 데 가보니까 막 뭐 오늘 뭐 1억 벌었으면 2억 벌었으면 막 이런 사람들 많죠. 뭐 1억 풀베팅 막 이렇게.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 찾아 삼아야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을 고수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고수 만들어 드리는 거를 제가 하는 거고 그 수익 만들어 드린 거고 일단 제 매매 기법이 여러분들 기법보다 더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리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수익이 중요하니까 제 리딩대로 가세요. 결론은 제 리딩대로 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통계를 내셔서 나만의 기법을 만들어 가세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뭐 예시 한번 보시고 나중에. 그래서 일단은 단순한 매매 기법이 뭐예요? 단순한 매매 기법이 뭐죠? 아주 심플한 기법이다. 장중의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을 단순하게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을 하나 긋고 그 선을 기준으로 매수나 매도를 진입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단순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당일 시가라든지 전일 종가 아니면 22평, 뭐 62평 같은 이평선 갖고 매매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봉은 하나, 뭐 5분봉이면 5분봉, 10분봉이면 10분봉 잡아놔라. 이평선도 하나, 기준선은 모두 하나로 통일. 지금 보시면 우리 차트가 어떻게 돼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중앙선 하나 놓고, 자, 중앙선 하나 놓았고요. 5분봉 하나 켰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보조지표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제가 라인, 전일 저가라든지, 뭐, 시가라든지, 종가, 이런 라인만 켜놨을 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선은 저 선이 아니라 이 선입니다. 이 선. 중앙선. 그죠? 중앙선이 중요한 거예요. 중앙선이 뭐다? 추세의 기준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자,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단순한 매매 기법에 의해서 일단은 정의를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선을 하나로 가세요. 선을 하나로 일단. 매매 잘도 못하면서 선은 죽어라 마는 선들이죠. 막 5개씩 켜놓고. 아시겠죠? 그런 거 필요 없어. 모니터, 노트북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뭐 번지기라고 하지 말고 누가 와서 보는 것도 아니니까 모니터는 하나만 두세요. 아시겠죠? 방송 들으시니까 2개 정도는 딱 가능하고요. 하나는 방송창, 하나는 매매창. 그렇게 그려두시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지금 중앙선 매매인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선 하나 두고 이 선에 왔을 때 근접했을 때 매수 대응해서 한 방에 끝나버려요. 이렇게 한 방 끝났어요. 이건 게임 셋. 하루에 한 번 매매. 그렇죠? 중앙선 기준으로 위쪽에 캔들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매수로 우리가 봤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추세 방향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었죠. 그죠? 기준선 하나로 돌아 있습니다. 하나로. 예를 들어 기준선이 여기 또 있어.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선이 2개가 되는 순간 헷갈린 거예요. 선이 2개가 되는 순간. 그죠? 왜냐하면 이 선에서는 매도 같은데 이 선에서는 매수야. 또 올라타니까 매수고 또 내려가니까 매도야. 이러면 엄청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기준선은 하나로 가세요. 하나로.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잘 보세요. 이때는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은 중앙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중앙선이에요. 자, 이날 같은 경우에는 시초에 캔들 음봉 나왔죠. 첫 번째 캔들. 자, 어떻게? 두 번째 캔들부터 중앙선에 맞으니까 매도. 그쵸? 먹었죠? 다시 올라오니까 또 매도. 그죠? 자, 올라오니까 매도. 그럼 손절은 언제 나간다?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될 때 손절 나간 거예요, 얘가. 자, 그러면 손절 나갔다 해서 쫄면 안 되겠죠? 바로 매수포로 들어와서 다시 손실에 대해서 복구. 다시 재매수 복구. 다시 재매수 또 수익. 이렇게 가져가신 거예요. 선을 하나 두고 매매했을 뿐인데 이렇게 수익을 가져온다. 이해되시죠? 이건 매일 나옵니다. 매일. 매일 나와요. 과거 차트는 미래에도 나온다. 아시죠? 미래에 나온 거는 과거에도 나왔다는 겁니다. 항상 동일해요. 횡보 아니면 추세겠죠, 뭐.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기준을 잡고 매매하시라. 단순하게.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순한 매매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는 심리적으로 대응하는데 부담이 덜합니다. 단순하면은. 진입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진입에 대한 이유. 왜 내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매매 기법이 간단하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쉽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언제 두려움 갖고 매매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 리딩할 때 엄청 자신감 있죠? 완전 펄펄 날아다닙니다, 그냥. 왜? 전 자신감 있거든요. 왜? 아니, 어차피 내일 시장을 예상해봐야 소용없어. 내일 뭐 오를지 내릴지 나도 모르고, 오로지 10만이 알아요. 내일 오를지 내릴지는 메이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뭐 횡보장이 나올지, 추세장이 나올지, 그걸 왜 예측하고 있냐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죠? 그냥 마음 편히 있는 거예요. 내일 일단 열리면, 열려야 안다. 열려봐야 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예측 필요 없고 열려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시장이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설 때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매도 보다가 매수로 올라타면은 매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유연하게. 기준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내동매매를 줄일 수가 있고요. 손절을 철저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토깽님. 맞습니다. 열려봐야 알아요. 그리고 기준 자리 외에는 진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데 이게 바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유. 기다리는 매매를 하셔야지 여유가 생기죠. 예측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죠? 예측할 필요 없어요. 기계적인 대응으로만 장중 추세를 잡아먹을 수가 있다. 그쵸, 맞아요. 아침에는 매도 보다가 이제부터 매수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말씀드리죠. 유연하게. 예측할 필요 없고요. 흘러가는 추세에 대해서 배팅을 합니다. 그 추세 방향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라 했죠. 이유 없는 물타기 매매 자제. 단타를 치더라도 가는 쪽으로 배팅을 하기 때문에 크게 손실 볼 일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12가지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드린 책으로. 책 다들 공짜로 무료니까 다들 받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한 매매 기법을 계속 만들어 가시라.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니 골든 서프의 서핑 시스템 중앙선 및 해양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아까도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중앙선 해안선 대응이 뭐예요, 이게? 자, 추세 전문가 골든 서퍼만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장중 매매 기준선이다. 선 하나만으로도 장중 매수 매도 대응으로 누적 수익을 쉽게 달성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장중에 그날 움직이는 추세 방향으로만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타와 추세 매매 모두 대응 가능하다. 왜? 아니 그날 움직이는 추세 방향으로만 대응하니까. 짧게 먹으면 단타고 길게 먹으면 추세입니다. 그거 차이예요. 자, 단일호가 풀베팅 분할 청산 전략이 가능하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이 매매하실 때는 물타기 매매래요. 여기서 사고 내려가면 더 사고 또 내려가면 사고 내려가면 사고 그러다 땅굴 파고 종가 저가 되면 이제 깡통 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방 그렇게 안 해요.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방 같은 경우에 손절이 나가더라도 동일한 수량으로 손절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때도 5개, 손절 나갈 때도 5개.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반대로 매매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수익 날 때는 2개로 수익 나다가 손절 나갈 때는 10개씩 손절 나가죠. 거의 대부분이. 그거 반대로 하면 수익 나겠죠? 내가 손실 난 거 반대로 하면 수익 납니다.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수익 날 때 역시 동일한 수익을 내기 때문에 누적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다리는 매매, 차분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추격 매매나 물타기 매매가 없기 때문에 손실 크게 볼 일이 없다. 그죠? 없죠? 하루 평균 매매 횟수 3에서 5회밖에 안 돼요. 물론 많으면 10회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죠? 대신 그 10회 나왔다 해서 자리가 안 좋아요? 10번 들어서 10번 다 먹고 나올 때도 많아요. 그쵸? 근데 하루 평균 매매 횟수는 3에서 5회 정도 적당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걸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들어가느냐 마느냐입니다. 그쵸? 자, 그게 바로 중앙선과 해안선 대응이다. 자, 중앙선 및 해안선 대응 전략 알려드릴게요. 중앙선 및 해안선 위에 있으면 매수 추세, 아래에 있으면 매도 추세로만 보십시오. 손절은 기준으로 해서 보통 5틱 정도로 손절 잡습니다. 기준선 근처에 최대한 근접했을 때 진입을 하시고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 고점이나 저점, 종가, 당일 시가 이거를 목표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추세 매매 하신 분들은 진입을 하고 나서 0.7% 이상 버티세요. 그냥 팔지 말고 중간에. 아시겠죠? 자, 중앙선 및 해안선 매매 승률은 어떻다? 승률은 71% 이상. 70% 넘어가요. 10번 들어가면 7번 수익, 3번 손절. 내지는 8번 수익, 2번 손절입니다. 그만큼 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골든 서퍼의 서핑 시스템 및 중앙선 및 해안선 누적 수익률을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이거는 13개월치입니다. 13개월치. 매매 일수로 치면 290일.
총 누적 수익 한 계약 기준 105포인트. 자, 1차 청산만으로 한 거예요. 단타로만. 아시겠죠? 0.36포인트 나왔어요, 지금. 추세 매매는 0.7포인트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누적 수익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6월 28일. 아, 목이 탄다. 아, 예, 토끼님. 그쵸.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13개월치 정도 됩니다. 13개월. 여기서 보시면은 우상향 그래프가 보이시죠? 누적 수익이. 자, 쭉 갑니다. 중간에 내려올 때도 있어요. 저도 손실 나니까. 쭉 가요. 누적으로 쌓으니까 이거 뭐예요? 수익이다. 누적 수익이란 거, 이게 누적 수익. 이게 바로 누적 수익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른 방 가봐요. 이런 거 보여준 방 있어요, 이거? 없어요. 이건 저는 하나하나 차트를 다 뜯어가면서 했어요. 이거 만드는 데만 몇 달 걸렸어요. 이 통계. 여러분들 보시기 이 그래프 되게 단순해 보이. 이 하나 퉁치면서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 그래프 하나 만드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거의 한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이 그래프 하나 만드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엑셀 파일로 만들지, 시스템 만들지, 돌리지, 막 확인하지, 검증하지, 차트 하나하나 뜯어보지, 분봉, 1분봉으로도 쫙 한번 다 훑어봐요. 맞나 아닌가? 변수까지 전 다 대응한 거예요. 이게 말이 0.36이지 실제로 0.5 정도 나왔어요, 얘가 원래는. 근데 슬리피지까지 감안한 겁니다, 저는. 왔는데 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손절도 일부러 길게 잡았어요. 저는 불리하게 계산한 거예요, 이게. 불리하게 계산해 0.36에 실제로 0.5포인트 넘어왔습니다, 얘가. 원래라면 체결 먹을 거 다 먹고 막 스쳐도 체결 다 계산하면은 어떻게? 0.5도 넘어왔는데 전 슬리피지까지 감안한 거예요. 왔는데 체결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죠? 안 잡히고 갈 때도 많아요. 그거 감안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승률이 높은 거예요, 이게. 그쵸, 도끼님. 한두 찍차로 체결 안 된 적도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들어간 자리는 진짜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선 대응 전략.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한번 볼까요? 또 지금 보시면은 자, 중앙선 기준에서 시초에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매도포로 들어갑니다. 또 올라오니까 다시 매도포로 들어갔죠. 자, 그러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은 매도에서 올라타니까 매수 쪽 스위칭. 결국에는 위로 한 방 먹었습니다. 오늘이랑 거의 비슷한 장세죠, 이것도. 그죠? 비슷하잖아요, 오늘 거랑. 맨날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 과거에 나왔던 놈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문제 많이 푼 사람이 결국에는 실전에서 강합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많이 쏴봐야지만 실전에서 강해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우면 뭐합니까? 그죠? 확실한 진입자리, 손전자리는 어떻게? 기준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 방은 확실한 기준이 있다. 이걸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라는 공식을 쉽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요, 단타 매매를 하신 분도 있죠. 단타는 승률이 높아야 돼요. 70% 나와야 됩니다. 단타 매매 승률은요, 최소 70%. 왜 60%는 수익이 아니냐? 수수료 떼야죠. 못 들어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왔는데 내 거 체결 안 먹고 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승률이 70% 나와야 단타는 이기는데 5대5밖에 안 된다. 50%는 절대 수익 안 합니다. 말이 50%, 실제로는 40%밖에 안 돼요. 승률은. 왜? 50%짜, 그러니까 10%씩 빼면 돼요. 10%씩. 10%씩 빼세요. 예를 들어서 승률이 60%면 실제로는 50%밖에 안 돼요. 실제로 수익률이 80%면 70%입니다. 제게 80%까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슬리피지 감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틱 앞에서 간 것도 감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못 들어간 거, 자리 비워서 내가 못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승률을 10%더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60%, 승률 60%다. 이거는 승률 60%는 답 안 나온 거예요, 이것도. 50%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것도. 70%는 나와야 60%라는 거예요, 제 말은. 실제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감안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해안선 대응 전략도 마찬가지. 이거 보시면 이게 바로 해안선 대응인데, 해안선 기준 캔들이 아래쪽에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매도포 쪽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 그쵸?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가죠. 해안선 기준. 손절 없어요. 진입은 1, 2, 두 번밖에 없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이또 한번 볼까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해안선만으로 매매했을 뿐인데 해안선만으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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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자리가 1, 2, 3, 4 총 4개 줬고 추세 매매자들은 더 먹었겠죠.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승률 50%만 나와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승률 50% 나와도 괜찮아요. 단타는 70% 나와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단타는 짧게 먹고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 나는 손실 나는 확률도 높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안선으로 매매하든 뭐 중앙선 매매하든 간에 매매 기준은 동일하다. 아시겠죠? 매매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 같은 경우에 중앙선과 해안선을 동시에 사용을 하죠. 중앙선으로만 대응했을 경우, 해안선으로만 대응했을 경우에도 우리는 승률 72% 정도 나오는데 이제 중앙선과 해안선 대응 전략을 쓰신다면은 두 전략의 장점만 모아두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다 보면은 중앙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중앙선이나 해안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보통 비추세 횡보장에서 특히 발생을 하게 되는데 중앙선이 흔들리면은 해안선으로 매매하시면 되고요. 해안선이 흔들리면은 중앙선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갭락했을 경우에는 해안선 아래쪽에서 이격이 크게 벌어져요. 그때는 뭐 중앙선으로 매매하면 되겠죠. 이 또 마찬가지 봐봐요. 보시면은 해안선에서 이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선에서는 캔들이 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매도 쪽으로 먹을 수가 있었던 거고 이게 2014년 1월 2일이에요. 여러분들 2014년 1월 2일날 완전 폭락했죠. 9포인트 빠졌어요. 9포인트. 9포인트. 우리 방에 이때 대박 났습니다. 손절 없었어요. 이때. 우린 저점 매수 노리지도 않았어. 이때. 하도 폭락이 심해갖고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죽어라 매도로 먹었는데 다른 방 이때 어마어마하게 깨져서 물타기 하다가 1월 2일날 아마 다른 방에 계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다음날 자 1월 6일인데 자 이거 보시면은 어떻게 대응하죠? 자 이거 보시면은 자 1월 6일 날에는 어떻게 지금 보시면은 해안선을 엄청 흔들어냅니다. 이게 보시면 캔들을 보시면은 해안선이 흔듭니다. 이게 해안선 흔들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굿이에요. 난리굿.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로 가는데 우리 방이 이때 어떻게 대응했다? 그냥 중앙선만 봐버렸어요. 이렇게 그냥 중앙선만 봤어요. 저는 왜? 해안선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매수포로 아침에 먹고 내려오니까 매도포로 한 번 더 먹고 그다음 올라타니까 매수로 대응해서 결국에는 이 상방 추세를 놓치지 않고 먹었다. 또 자리 줄 때 눌러줄 때 또 들어와서 먹고 또 자리 줄 때 또 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아침장 봐봐요. 아침장. 이 아침장이 엄청 흔든 거예요. 사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흔들었지만 우리는 이때 대응을 기준이 있다 보니까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방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과 해안선 하나만으로 대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흔드는 장에서는. 그래서 해안선과 중앙선을 모두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안선이 흔들릴 때는 중앙선으로, 중앙선이 흔들릴 때는 해안선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 매매자들이 가장 불리하게 흔드는 구간에서는 이제 대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큰 흔들림 없이 우리 방은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방 같은 경우에 큰 손실 없이 꾸준한 수익을 항상 거의 마무리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에서도.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서핑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당일 추세가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진입 신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역추세로 인한 물타기 손실이라든지 긴 손실, 이런 추격 매매 같은 신호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당할 일이 없다는 거죠, 결론은. 통계상으로는 그런 매매 하다 보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았기 때문에 우리 방은 추격 매매, 역추세 매매, 물타기 매매 이딴 거 없는 거예요. 우리 방 물타기 한 거 보셨어요, 정현님들? 없죠? 그쵸? 추격 매매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방은. 정현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했나?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죠? 기다리는 매매를 합니다, 우리 방은. 그쵸? 우리 방은 진짜 기다리면서 매매. 그쵸? 깔끔하게 저는 손실 인정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손절을 인정 안 합니다. 손절 나갔는데 손절 안 한대. 뭐 안 했다는데 뭐 손절 안 나갔다는데 더 물 타라는데 오버나잇 시키죠. 물려서 오버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진짜. 그쵸? 중앙선 흔들면 맥점 돼요. 그쵸, 토끼님. 그래서 이제 짧게 수익 내면은 말 그대로 추세는 안 타고 길게 수익 내면은 추세 롱 포지션입니다. 모든 전략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결과적으로는 추세 매매가 이겨요. 결과적으로 누적 수익은. 아시겠죠? 항상 흘러가는 방향으로 따라붙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다. 특히 추세 방향으로 옵션 매매 하신 분들은 방향에 있어서 절대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옵션 매수 매매. 예를 들어서 나는 선물 말고 옵션 매매한다. 옵션은요, 시간 가치가 있고 내재 가치가 있습니다. 선물은 내재 가치밖에 없거든요. 옵션은 시간 가치와 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써드릴게요. 선물이랑 주식은 내재 가치만 있습니다. 근데 옵션은요, 시간 가치 플러스 내재 가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기 뭐예요? 선물과 주식은 내재 가치만 있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시간 가치랑 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옵션은요, 수익 나면 크게 납니다. 옵션이 수익 날 경우 시간 가치 수익과 내재 가치 수익을 동시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선물이나 주식은 내재 가치 수익만 가져가요. 반대로 옵션은 왜 방향을 잘 타야 된다? 깨질 경우에도 2배로 깨집니다. 옵션은요. 먹을 때도 크게 먹을 수가 있고요. 시간 가치, 내재 가치 이렇게 수익을 먹으니까. 대신에 깨지면은 시간 가치랑 내재 가치 동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더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옵션은요. 대신에 옵션도 이제 방향만 잘 틀면 오히려 대박 수익은 사실 옵션에서밖에 안 나와요. 큰 수익 노리신 분들 옵션이 낫죠, 솔직히. 우리 방에도 수익 한 몇천만원씩 드신 분들 보면 몇억 드신 분들 다 옵션이에요, 보면. 선물로는 몇억 버신 분이 없어, 이때 동안 보면. 근데 옵션은 가능하다. 대신 그만큼 깨질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아시겠죠? 2배로 깨집니다, 2배로. 그래서 이제 옵션 매매하신 분들은 중앙선과 해안선을 통해서 장중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 큰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대응을 하시고요. 옵션 매매하시면 특히나 방향 틀리면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선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해외 선물의 특징 한번 좀 알아볼게요.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가 있다. 왜? 종목이 다양하잖아요. 해외 선물의 특징은 미리 여러 자 한번 볼게요. 자, 움직임이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대응. 자, 중요 맥점에 진입 걸어두고 낚시 전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내 선물 시장과 함께 멀티플레이 대응이 유리하고요. 거래가 활발하고 빠르기 때문에 단타 대응이 유리합니다. 주요 맥점에서 보통 지지 반등이 자주 일어나죠. 중앙선 대응이 수월하고 지표 발표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추세를 한번 타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도 유리하다. 단타도 유리하고 추세도 유리하다. 메이저 싸움이기 때문에 차트 속임수가 덜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해외 선물은 이렇게 특징을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 선물 같은 경우 하루에 6시간 매매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시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선물은 종가까지 원웨이 상승이나 하락 장세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23시간 거래입니다. 갭으로 시작한 날은 거의 없어요. 대신에 금요일에서 월요일날 넘어갈 때 그때만 이제 갭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어제 장을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모습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잠깐만요. 아이고야 목이야.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원의 장세가 계속되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가는 되돌림 현상이 나온다.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되돌림 현상이 뭡니까? 되돌림 현상.
되돌림. 자, 되돌림 한번 알아볼게요. 되돌림이란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내려가고요. 내려가면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되돌림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되돌림 현상을 노리는데 우리 방은 이런 자리를 잘 노려요. 변곡점. 이걸 되게 잘 노립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해외 선물은 수익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종목을 한 종목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은. 그죠? 야선 매매 하시면서도 골드나 오일, 유로, 파운드, 뭐 S&P, 그죠? 호주 달러. 전체적으로 다 거래를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보시면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자, 보세요. 지금 좌측에 진입가 적혀 있어요. 매수 1번, 손절 얼마, 유로, 오일, 골드, 호주 달러, S&P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냥 걸고 있는 거예요. 걸고 보시면 크루드 오일, 골드, S&P, 유로, 호주 달러, 야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돼요. 미리 걸어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미리 걸어두고 기다리는 전략 계속 취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V자 장세가 자주 일어나니까 그거를 노리고 대응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국내 선물 시장에서 대부분의 전업 투자자들은 잘못해서 역방향으로 물타기 하다가 손실납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요 변곡점만 노리기 때문에 되돌림 현상을 먹으면은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선물이 되게 쉽다는 거죠. 사실은 중요 자리만 딱딱딱 걸어놓고 있으면 돼. 전 종목 다 오일, 골드, 유로, 엔 뭐 다 걸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가 먼저 체결될 수도 있는 거고 오일이 먼저 체결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탈출 가능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로가 손절 나가더라도 오일이나 골드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유로 FX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로도 중앙선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다가 결국에는 위로 터지죠. 중앙선 지지받고. 그죠? 유로가 결국에는 위로 터졌습니다. 또 보시면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중앙선 매매. 또 추세 매매 가능하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 오일이에요. 크루드 오일. 오일이죠, 오일. 크루드 오일인데 아침에는 중앙선 비추세이기 때문에 횡보 미대응했습니다. 이때는 안 해. 근데 파동이 한번 살았죠, 위쪽으로. 그리고 횡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때는 중앙선 매수. 결국에는 가는 쪽으로 터지더라. 눌러주고 또 위쪽으로. 그죠? 백틱 터졌어요, 백틱. 백틱. 한 틱에 10불이니까 대략 만원 잡고 100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이게 중앙선 매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예요? 골드네요, 골드.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골드도 마찬가지 중앙선 딱 맞고 위로 터지죠. 이때 고점 매도도 한번 놀릴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되돌림 자리예요. 이게 바로 변곡이란 거죠. 이런 자리에서 다시 폭락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올라간 만큼 내려옵니다. 올라간 만큼 내려오고 내려갔을 때 다시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뭐 있긴 한데 나머지는 제가 실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매 기준이 단순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면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애매하거나 어려운 장이 나오면은 그건 골든 서퍼. 제가 장중에 리딩으로 신호를 걸러드리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나오라고 하면 꼭 나오시고요. 물타기 매매, 또 기조 없는 원칙 매매가 아니라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물량은 한 번 진입에 풀베팅, 분할 청산. 이러한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 방 같은 경우에 대박 수익도 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꾸준한 누적 수익은 약속 드릴 수가 있다. 이걸 꼭 지키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해외에도 관심을 가지세요. 해외 선물. 지금 아직 나 해외 선물 잘 몰라요. 이런 분들 들어와서 그냥 배우세요. 매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배우셔야 됩니다. 전업하시는 분들은 국내 선물 하루에 몇 번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계속 먹어요, 져서.
그쵸? 예를 들어 국선에서 손실 마감했으면 해외 선물에서 복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는 국내 선물에서 수익 내시고 또 잠깐 쉬었다가 저녁에 또 해외 선물에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한번 주야로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가자고요. 아시겠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보입니다. 전업 투자자분들 골든서퍼 이제 저랑 이제 매일 단순하고 또 앞으로는 쉽게 매매하시면서 누적 수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1%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상위 10%는 필요 없어요. 상위 2% 되지 말고 상위 1%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멀티플레이, 확률 높은 기법 및 필요성, 단순한 매매 기법 이거를 확실한 2번, 3번, 4번만큼은 마스터하자. 아시겠죠? 이거를 제가 옆에서 앞으로는 더욱더 채찍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안되거나 하시면은 바로 채창에 올리세요. 그냥 채창에다가 서퍼님 저 이거 너무 안돼요.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우리 방에 또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서로 조언자 역할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없잖아요. 어차피 파생파는 매수 아니면 매도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만 잡으세요. 기준만. 아시겠죠? 단순한 매매 기법 이것만 만드세요. 자세한 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 골든서버였습니다. 일단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